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 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목요일이네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빠르게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시고요. 현재 시청자님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건지 또 어떤 점이 좀 궁금한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하루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참 우리 증시는 참 여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더라고요. 계속해서 좀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종목별로 이슈에 따라서 큰 움직임이 나오기도 하지만 좀 시장이 이 지수 자체가 좀 확실하게 힘을 좀 모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드는 요즘이거든요. 자, 어찌됐든 오늘 하루도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갑니다. 그 마무리 지금 이 시간 야인시대와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내일은 또 수익을 빵빵하게 보시기를 또 바라면서 저희가 종목 진단으로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종목 진단 출발하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열어두겠습니다. 토마토 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다양한 이야기와 함께 종목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실 수 있습니다. 또 토마토 TV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고요. 전화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까요? 서울 전화 02-325-8200번 열어둘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함께하고 계신 분들 인사부터 나누고 시작을 할게요. 쫄보님 오셨고요. 사랑하기 좋은 날님 반갑습니다. 앞서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한보람 앵커님은 한가족 같아서 좋아요라는 댓글 올려주신 거 봤거든요. 진짜 가장 좀 뿌듯하고 기분 좋았던 댓글인 것 같아요. 오늘도 가족 같은 마음으로 좀 따뜻하게 또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호님도 오셨네요. 블랙존님, 지금부터 잘 살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유튜브에서 전원일기 님이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진성 TC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는 11,9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요. 진성 TC 오늘의 종가는 11,350원입니다. 살짝 손실을 보고 계시네요. 오늘의 하락으로 인해서 살짝 이제 손실 구간으로 좀 접어드신 것 같은데 진성 TC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이 진성 TC는 이 캐터필라 쪽에, 그러니까 캐터필라는 미국의 중장비 회사죠. 캐터필라 쪽에 그 하부 구조체를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이런 부분들이 좀 통과가 되면 이 좀 상당히 좀 좋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민주당 쪽이 상당히 좀 지금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상황이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도 한 군데서는 완전히 졌고, 그다음 한 군데서는 또 박빙이라 그러죠. 원래 그 두 군데가 전부 다 민주당 텃밭이었는데 그렇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인프라 법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좀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1조 2천억짜리 인프라 투자안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1조 500억짜리. 자, 근데 요거 1조 7천억짜리는 그 전에 3조 5천억짜리였었죠. 근데 이게 저쪽에 민주당 내부 조men친 의원이나 시네마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그거 반대할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반으로 줄여갖고 일단 저 의회에다 보냈는데요.
자, 그것도 지금 제대로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1조 2천억짜리 그 투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저 초당적으로 합의했던 그런 법안인데 이 민주당 하원에서 또 이거 볼모로 잡고 있는 거죠. 저 1조 7,500억짜리 그러니까 전해로 따지면 3조 5천억짜리 그 인프라 투자안이 통과가 되면 이거 통과시켜 줄게 이러고 서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상당히 좀 이게 계속 좀 늘어지고 있는데 자 바이든 대통령도 뭐 지금 저 기후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데요. 뭐 좀 있으면 돌아가겠죠. 자국으로 돌아가면 뭐 선거에서도 참패를 했겠다. 뭐 좀 각성을 하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프라 투자 법안들 뭐 이런 것들도 좀 통과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리고 또 이 저 진성티 씨 같은 경우는 이 캐터필라에 저 부품 납품하는 거 그거 말고도 수소에 대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 퓨얼셀 쪽에 부품을 납품하는데요.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건물용 말고 건물용 같은 경우는 좀 한 것들 S퓨얼셀 쪽에서 좀 주로 하고요. 그다음 차량용 같은 경우는 현대 모비스 뭐 이런 데서 연료전지를 만드는데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큰 거 발전용을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두산 퓨얼셀에다가 부품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소 연료전지도 마찬가지 계속 점점 커져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에요. 자, 그렇다면 장기적인 모멘텀은 수소 쪽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고요. 또 단기적인 모멘텀은 아마 지금 민주당 쪽에서 미국 민주당 쪽에서도 본인들도 반성을 좀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얼마나 못했으면 자기 텃밭에 있는 것들을 주지사를 두 군데 다 막 그렇게 좀 위험하겠어요. 한 군데는 공화당이 확정이 됐고요. 한 군데는 초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뉴저지는 초박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예전에 대선 때 거의 10% 이상 차이로 트럼프를 저 바이든 대통령이 이겼던 그런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있으면 이런 부분들이 좀 된다라는 생각이고 또 지금 현재 상태로 나간다라면 내년에 11월 달에 또 선거가 있죠. 의회 선거가 있는데 그때는 지금 안 그래도 선거구가 저 하원 쪽도 지금 이 10년에 한 번씩 조정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내년에 조정되는 뭐 그런 부분은 공화당 쪽에 상당히 유리하게 그렇게 조정이 될 겁니다. 안 그래도 불리한 선거에 내년 선거는. 그런데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뭐 거의 몰살당하는 참패를 당하는 그런 케이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분명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뭐 이제 인프라 투자 법안이나 뭐 이런 걸 갖고 더 이상 볼모로 잡고 상대방을 협박을 하는 뭐 같은 당 내에서 서로 협박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마 안 할 걸로 생각되고요. 자, 뭐 그러면 인프라 법안 풀리고 그러면 점점 모멘텀이 좀 발생되고 뭐 그렇게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차트를 보게 되면 주가 위치는 지금 뭐 거의 좀 바닥권 근처에 온 상태입니다.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파란 걸로 선을 이렇게 좀 그었는데요. 자, 이 가격대가 뭐 한 1,800원 정도 그 정도 수준이 돼요. 1,800원은 이쪽에서도 상당히 좀 많이 여기 다졌던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 그리고 뭐 얼마 전에 시장 급락할 때 그때도 찍었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굉장히 단단한 그런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일단 단기적으로 좀 보더라도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좀 빠진다고 하더라도 반등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도 뭐 한 13,000원 근처 정도 12,000원대 중반 정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단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좀 보유해 보세요. 좀 보유해 보시고 짧게 보시려면 뭐 한 12,000원대 중반 정도 12,500원에서 13,000 사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인프라 투자한 통과되는 거 하고 또 수소 모멘텀까지 수소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는 되게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이 종목이 분위기가 좋아지면 뭐 좀 올라가고 그러면 없던 관심도 다 찾아서 새로 생깁니다. 야, 뭐 이것도 있다던데, 이거 잘 올라가네? 뭐 이거 수소하고도 관련이 있다던데? 이러면서 매수세도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요. 자, 길게 보신다라면 좀 내년 정도까지 보신다라면 저는 최소한 이 앞에 있는 고점 이 가격대 뭐 한 15,000원 근처 정도 되는데요.
그 가격도 뚫을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짧게 보시려면 12,000원 중반에서 12,500원에서 13,000원 정도에 정리를 하시면 될 거고요. 자, 뭐 조금 길게 보신다라면 15,000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단기적으로는 미국 인프라에 대한 모멘텀, 또 장기적으로는 수소라는 모멘텀, 이 두 가지 모멘텀 모두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차트상으로도 현재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보인다라는 진단 도와드렸고요.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단기로 보실 거라면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될 것 같고요. 수소 모멘텀 받고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봐야지라고 하신다면 15,000원까지 진단 도와드렸으니까요. 꼭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자, 상담 이어갈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지금 바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자성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노랑금잔디 님도 안녕하세요 하시면서 종목 올려주셨고요. 오렌지님, 마임님 이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동백님도 오셨네요. 갬성 앵두버리님 반갑습니다. 전원일기님 보고 계셨군요. 진단 감사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참고하셔서 꼭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임준현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동은 아나텍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가는 7,200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십니다. 동은 아나텍이 오늘 5,930원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임준현 님께서는 추가 매수해서 매수 단가를 낮춘 건데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손실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도 가지고 계시고요. 본전까지는 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궁금하다라고 하시거든요. 동은 아나텍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갑자기 조금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최고가 12,500원을 감안했을 때는 거의 반 이상 내려왔거든요.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본전까지는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까봐 뭐 두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일단 뭐 관리 종목으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은 그 4년 연속 별도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이 되게 되면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뭐 이 별도 기준으로 작년에는 좀 흑자 전환했어요. 뭐 한 23억 정도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일단 뭐 저 요건상은 이게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그런 요건은 아닙니다. 그런데 뭐 혹시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뭐 계속해서 적자가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적자 폭이 좀 커지면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요. 자, 지금 뭐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까봐 걱정된다라는 게 약간은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자, 그리고 관리 종목으로 뭐 이렇게 지정이 되더라도 사업 보고서가 나오는 내년에 아마 지정될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현재까지는 시간이 조금 있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게 좀 뭐 어떤 측면이든 간에 불안감을 느꼈다라는 거는 이 회사에 대해서 그만큼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죠. 또 뭐 실적 부분도 마찬가지 이 회사가 그렇게 썩 잘 내는 그런 회사는 아니에요. 자, 이건 팹리스 업체인데요. 팹리스라는 게 뭐냐 하면 그 반도체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은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처럼 설계도 하고 생산도 하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또 우리 TSMC나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DB하이텍 같이 이 반도체를 주문 받아 갖고 생산해 주는 그런 업체가 있고요. 또 이 설비를 하려면 반도체가 굉장히 고가기 때문에 이거를 설비를 회사마다 다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설비는 이 생산은 이 DB하이텍이나 TSMC 같은 데 맡기고 반도체를 설계만 하는 그런 기업이 있어요. 자, 근데 그 셋 중에 동은아나텍은 그 팹리스 업체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 팹리스 업체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제대로 좀 이렇게 좀 되고 있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도 그렇고 뭐 좀 흑자 기조로 이렇게 뭐 몇 년 전부터 이렇게 흑자를 좀 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뭐 적자가 난다고 하더라도 그 한 해 잠깐 적자가 나고 그 이듬해에는 또 흑자가 나고 이런 경우는 많은데 지금 이 동은아나텍 같은 경우는 18년, 19년 연속으로 적자가 나고 20년 잠깐 뭐 한 20억 정도 벌었다가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뭐 2분기까지 14억 정도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다른 업체들하고 뭐 이렇게 좀 이 제대로 다른 업체들처럼 제대로 좀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라는 얘기죠. 뭐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것들, 텔레칩스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우리 저기 어버브 반도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뭐 실리콘웍스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여러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어느 정도 돈은 벌어요. 근데 이 동훈나노텍 같은 경우는 그걸 벌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마냥 들고 가기는 뭐 조금 좀 무리도 조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본전까지 올라올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지금 위로는 저항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뭐 기술적으로 본다라면 20일 이평선하고 60일 이평선 중간에 답답하게 꽉 끼어 있는 모습이죠. 자, 보시면 이게 만약에 실적 부분이 되게 좀 좋아지고 있고 그런 회사라면 여기서 뚫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셔야 돼요.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지가 못한 상태니까 이 22평선 자체가 좀 위쪽으로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선은 꼭 지켜줘야 되는 그런 선입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가격대가 잠깐 봐드릴게요. 지금 22평선 자체가 5,894원, 뭐 5,900원 정도의 22평선이 위치하고 있네요. 자, 이거를 다시 오늘 뭐 겨우 조금 위에 있는데 이걸 재차 이렇게 붕괴를 시키면 그 다음에는 또 5,070원 전저점을 테스트하러 간다라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일단 뭐 시청자님께서는 그 매수했던 그 본전이라는 가격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 지금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주식을 살 때는 100이면 100, 주식이 떨어질 것 같은데 사는 그런 바보가 있나요? 없습니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전부 다 주식은 이 주식은 올라가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올라가는 쪽보다 좀 손해보는 쪽이 훨씬 더 많은 그런 게 또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뭐 그까지 일단 보지는 마시고요. 일단 뭐 22평선을 붕괴를 시킨다라면 그러니까 5,980원 정도, 5,890원 정도니까 한 5,850원 정도로 설정을 하면 될 것 같고요. 5,850원이라는 선을 아래로 깬다라면 먼저 리스크 관리가 먼저 필요할 것 같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갖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위쪽에도 좀 막혀 있습니다. 한 6,500원 이상 정도에서는 저항을 받을 구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본전 뭐 이런 것들은 이런 쪽은 머릿속에서 좀 지워버리시고요. 위쪽으로는 6,500원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아래쪽도 22평선 깨는 그런 자리가 나오면 손절 권유 드리겠습니다. 본전까지는 살짝 좀 힘들 것 같네요. 우리 손실 줄이는 전략 한번 세워보시죠. 일단 5,900원 아래로 내려갈 때는 좀 과감하게 손절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6,500원까지 좀 가이드라인 드렸습니다. 그 안에서 좀 잘 대응하셔서 또 다른 종목으로 얼마든지 우리 그 수익 채울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응원할 테니까요. 일단 동훈 아나텍은 이 빠져나올 수 있는 타이밍을 잘 노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동훈 아나텍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채팅창 보니까 약간 이제 모임을 좀 추진하고 계신 건가요? 우리 채팅창 우리 단골 손님들도 많으시니까 우리 한번 모여요. 모이면은 누가 누군지 좀 알아맞혀 봅시다라는 글이 보이는데 재밌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모임을 하신다면 거기에 저도 꼭 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님도 함께 하시겠습니까? 콜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무조건 콜입니다. 여러분 저희도 꼭 불러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 바로 볼게요. 이번에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사랑꾼님, 알루코 궁금합니다. 라고 올려주셨고요. 매수가는 4,170원,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해요. 라면서 올려주셨는데요. 알루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3,8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목표가 어디까지 잡으면 좋을까요? 최근에 좀 차트가 아래쪽으로 좀 가파르게 내려왔네요. 일단 뭐 이 알루코 같은 경우는 그 원자재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알루미늄 가격이 올라가면서 조금 이렇게 관심을 좀 받았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 팩을 좀 만드는 그런 회사예요. 자, 그래서 또 뭐 주요 이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강철 소재보다 많이 가볍죠. 많이 가볍기 때문에 이런 것들 차량 경량화 관련돼서 우리
전기차나 뭐 이런 쪽으로 갔을 경우에는 차가 좀 가벼운 게 중요합니다. 차가 이 자동차 무게가 많이 무거워졌을 경우에는 이 거리를 오래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차량 경량화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뭐 이 알루미늄 소재는 그런 쪽에 좀 해당이 되는 뭐 그런 쪽이니까 좀 모멘텀 뭐 그런 것들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게 정치적인 정치 테마주로 조금 이게 엮이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우리 저쪽 윤석열 전 총장 그 조부하고 또 뭐 이쪽에 알루코 대표님 저 부모님하고 또 이게 저 부모님이란다. 저기 윤석열 전 총장 뭐 할아버지, 아버지 뭐 이런 분들이 고향이 저쪽이에요. 논산이에요. 자, 그래서 뭐 그 관련되는 이 회사도 거기 있고요. 그래서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데요. 자, 이 테마주 뭐 이렇게 인맥 쪽으로 이렇게 엮였을 경우에는 이게 좀 갈 때는 신나게 잘 가는 경향이 있어요. 신나게 잘 가는 경향이 있는데 또 그게 조금 잘못됐을 경우에는 또 좀 크게 좀 아픔이 있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내일 결정이 되잖아요. 국민의힘 저 후보가 내일 결정이 되는데 요거는 저는 진짜 어떤 분이 될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후보가 될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될지 그건 좀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주가가 그동안 좀 많이 빠져내려온 상태죠. 많이 빠져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되더라도 추가로 급락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전에 많이 뺐으니까. 또 이게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러더라도 우리 민주당도 그랬었잖아요. 저 이낙연 후보하고 이재명 후보하고 막 서로 물고 뜯고 막 그러더니 끝나니까 서로 악수하고 뭐 같은 편 되지 않습니까? 이쪽 국민의힘 쪽도 마찬가지일 거거든요. 물고 뜯고 하다가도 끝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서로 협력하는 그런 쪽이 될 테니까 뭐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좀 크게 뭐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보면서 좀 모멘텀을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그래서 그런 모멘텀들이 제대로 좀 이게 발동이 된다라면 단기간에도 뭐 한 4,500원 근처 그 정도까지는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4,500원은 지금 현재 조금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 62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고 또 전고점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좀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그 결과도 좀 보시고 그렇게 조금 기다려 보시면 한 4,400~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는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루코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이 정치 테마 속에서 좀 이 파도를 잘 타셔야 될 것 같아요. 결과 나오는 거 좀 눈여겨보시고 일단 알루코의 목표가는 4,5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수익 보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랄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갑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꼭 같이 올려주셔야 하고요. 이런 점이 궁금해요. 또 이러면 어떨까요? 라는 부분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예요. 라는 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려주시면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유튜브에서 블랙조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NHN 벅스 살펴보겠습니다. 9,050원에 매수를 하셨고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오늘 종가에 매수했다라고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시외에서 지금 밀리고 있어서 내일 좀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부분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오늘 좀 많이 빠졌거든요. 12% 하락하면서 9,050원에 거래를 마쳤고 근데 오늘 많이 빠진 게 또 최근에 굉장히 급하게 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뭐 싸이월드 부활이라든지 GS25랑 협업했다라는 소식들이 좀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어요. 5,000원대에서 11,000원까지도 올라갔었으니까요. 자, 오늘 급락을 하긴 했는데 내일 시장에서 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보세요? 손절하셔야죠. 손절인가요? 자, 이게 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9,050원이면 오늘 종가인데 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굉장히 좀 이렇게 좀 크게 밀리면서 장대 양선으로 이렇게 밀리면서 마감된 그런 모습이죠. 자, 거기다가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도 이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식에서
가장 좀 조심해야 될 것들은 단기간에 급등한 종목들은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이게 뭐 밸류에이션이라도 좀 좋은 그런 흑자라도 이게 돈이라도 좀 많이 벌면서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이 봤어요. 주가가만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그것 따라서 뭐 조금 뭐 단타를 쳐볼까 뭐 그러고 쫓아 들어갔다가 좀 물려갖고 아이고 나는 이거 장기 투자야 뭐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뭐 지치다 뭐 그래갖고 저 밑에 바닥권에서 정리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좀 외람되지만요. 투자하는 그런 스타일을 조금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식을 싸게 잡으려는 뭐 그런 노력을 굉장히 많이 기울이더라도 이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까 말까예요. 그런데 그렇죠? 막 이렇게 급등한 것들 가장 쉬운 게 이런 겁니다. 급등한 것들 뭐 이런 것들 잘 움직이니까 좀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는 거 그게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그게 가장 쉬운 방법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그냥 가장 빨리 망하는 지름길이 그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밑에서 보면요. 단기간에도 더블이 훨씬 넘게 나온 종목이에요. 더블이 훨씬 넘게 나온 종목이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밀려 내려오다가도 또 뭐 어느 지지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설정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님 내일 그냥 정리하세요. 내일 정리하시고 좀 안정된 실적도 어느 정도 나오고 그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종목들 엔터주들 뭐 이런 쪽들도 드라마 만드는 그런 기업들도 마찬가지 11월 19일 정도에 아마 지옥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런 것들 관련되는 것들도 지금 위에서부터 상당히 좀 조정을 잘 받고 지지선 근처에서 좀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굳이 이런 데서 매매를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내일 일단 정리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불안하시다라면 지금 빨리 매도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사셨지만 내일은 팔아야 될 것 같네요. 매도 의견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저희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자,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전기술을요. 한전기술이요. 네.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시나요? 4만 원에 네. 한 기준. 20% 되는데 그래요. 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 걱정이 됐어요. 그래요? 지금 거의 예. 100% 수익 보고 계시는 구간인데, 자, 그럼 목표가 어디까지 세우고 내가 좀 팔아야 되나? 오늘 또 예. 많이 올랐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하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부럽다, 축하드린다라는 말씀부터 먼저 전해드리고 다른 전문가님과 건도 함께. 그만큼 네. 빠졌어요. 알겠습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목표가 한번 잡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게 굉장히 좀 싸게 잘 잡으셨네요. 예, 뭐 요번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으면 아주 예. 오래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아주 뭐 몇 년 몇 년 됐어요. 되셨겠네요, 그러면. 예, 그때 그 가격 간 게 뭐 한 2015년 뭐 그때쯤에 그 가격을 가고 예, 오래됐습니다. 아, 이렇게 오래 되셨구나. 자, 이 원전 쪽 같은 경우는 모멘텀은 있어요. 원전 쪽은 모멘텀은 있는데 뭐냐면 예, 이 지금 오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저 해안선을 따라서 원전을 140개를 짓는다고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이. 그리고 이게 원전 140개면 얼마나 많은 숫자냐 하면요. 지금 전 세계 국가가 35년 동안 지은 원전 다 합쳐도 140개가 안 돼요. 근데 뭐 그렇게 한다라는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오늘도 확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이거 단기적으로 보시면 내일 정도에 아마 한 번 더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내일이 고점이 될 확률이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뭐 한 23% 정도 오르면서 이게 거래량도 상당히 좀 많이 터졌거든요. 거래량도 690만 주 정도 거래량이
원래 평상시에 뭐 거래량들 보면 이 종목은 거래량이 안 될 때는 뭐 19만 주, 20만 주 이렇게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굉장히 많이 터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일 좀 고점을 찍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내일 좀 고점을 찍는다라면 이게 좀 탄력이 붙을 경우에는 9만 원대 중반 정도, 예, 그 정도까지도 좀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그때 내일 상황을 보면서 이 거래가 터진 종목들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조금 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은 조금 아쉽지만요. 한 9만 원대 중반 정도, 그 정도까지 가면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좀 이 내년 막 이럴 때까지 좀 이렇게 쭉 들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급등락이 좀 너무 심해서 야, 그때 좀 팔 걸 못 팔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이 지나고 나면. 자, 그래서 뭐 한 9만 원 중반대 정도, 9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파는 게 좋습니까? 좀 이렇게 내년, 후년 정도까지 들고 가시려면요. 조금 예. 보유를 하셔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원전 관련 주식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통령, 문 대통령께서 탈원전 얘기를 저때 했거든요. 선거 공약으로 탈원전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현 정권에서는 우리 원전 지을 거야, 원전 할 거야, 그런 얘기를 아마 바꾸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다음 대통령은 또 틀리거든요. 다음 대통령은 뭐 국민의힘에서 되든 아니면 민주당에서 되든 간에 아마 이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조차도 이게 원전이 친환경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다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자, 우리 20% 정도 보유를 하셨으면 시청자님 그럼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내일 한 반 정도 파세요. 그래도 20%를 들고 계시면 지금 이게 더블이 넘게 올랐으니까 비중이 지금 상태에서 보면 한 40% 정도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 정도만 정리하시고 나머지 반은 뭐 차기 정권에서 원전 정책들 이런 것들 나올 때까지 좀 들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시청자님 이해되시나요? 예.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수익 감사합니다. 축하드리고요. 내일 이제 조금 예. 수익 실현하시고 조금 더 확실해진 흐름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그 기회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자, 이렇게 또 기분 좋은 상담은 또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큰 수익을 보고 계시고 또 워낙에 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보기 전에 일단은 저희 실업수당 청구 건수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26만 9천 건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였던 27만 5천 건을 하회한 수치가 집계됐다라는 점. 계속해서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이 부분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우리 한번 원전 관련주 계속 이어서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원전용 실리콘 방화제 사업 하고 있는 HRS를 또 올려주셨습니다. 증권통이죠. 속세 포레버님께서 HRS 궁금합니다. 매수가는 5,927원이고요. 비중은 15%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좀 크게 뛰어오르는데 또 HRS는 그렇게 큰 흐름은 지금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1%대 상승을 했고 8,63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래도 시청자님께서는 굉장히 좀 단가가 좋은 편입니다. 지금 수익도 잘 보고 계시고요. 자, 그런데 목표가를 또 엄청 높게 보고 계세요. 목표가 13,000원까지 보고 홀딩하고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HRS가 최근에 최고점이 10,000원입니다. 아직 13,000원까지는 간 적이 최근에 없는 것 같은데 신고가를 기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HRS가 10,000원을 뛰어넘어서 13,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금 살짝 주춤한 김에 추가 매수도 하고 싶다. 불타기를 하시려는 것 같아요.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습니다. HRS에 대한 진단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워낙에도 원전 관련주들 최근에 강하기 때문에 같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HRS는 그런데 또 최근엔 좀 약간 하락하는 모습도 보이네요. 아까 한전기술하고는 조금 다르기도 한 것 같아요.
자, 일단은 가장 궁금한 거 13,000원 목표가 기대를 해봐도 되는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이 HRS는 옛날부터 좀 있던 종목이에요. 네. 이게 옛날에 해룡 실리콘이었었거든요. 해룡 실리콘이었었는데 그때 2000년대 초에 그 닷컴 버블 막 한참 있을 때 뭐 상한가를 뭐 엄청나게 많이 치고 막 이렇게 굉장히 끼 있게 그렇게 움직였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이 9.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지금 철수했잖아요. 근데 9.11 테러 나고 난 다음에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공격할 때 그때는 또 이 실리콘을 갖고 그 방독면 안에 들어가는 실리콘 처리를 하는데 뭐 그거랑 엮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끼 있게 굉장히 좀 그렇게 움직였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요즘 들어서는 뭐 그렇게 끼가 있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13,000원이면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었던 그런 가격대예요. 2000년대 제가 이 화면에 제일 우측에 보면 이게 2000년도에 연봉인데요. 여기서 보게 되면 뭐 1,700원에서 9,000원대까지 그냥 수직으로 이렇게 들어 올렸다가 그다음 또 이때 2007년도에 한번 굉장히 강한 움직임이 나왔어요. 근데 이때도 고가가 1,050원입니다. 1,050원인데 뭐 실적 부분은 그때도 뭐 계속 이렇게 지금보다는 좀 못했죠. 근데 그때도 뭐 흑자가 어느 정도 흑자 기조는 이렇게 나고 있었는데요. 자, 올해는 뭐 실적 부분은 작년보다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원전 관련되는 그런 부분하고 이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좀 어우러진다라면 원래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가능성도 조금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13,000원이라는 가격을 뭐 어떤 걸로 우리 시청자님께서 정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신고가 영역에 있는 그런 것들은 얼마까지 간다 뭐 이런 걸 맞추는 건 그건 뭐 거의 신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기보다는 일단 뭐 지금 현재 움직이는 모습들 이렇게 봐가면서 현실상에서 조금 그 투자에 봐가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자,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원전 관련주인데 최근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굉장히 떴죠. 네. 근데 조금 시들한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원전 관련주라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위쪽으로 투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움직임을 보시기보다는 실적을 베이스로 해서 뭐 이렇게 점점 조금씩 이렇게 점점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뭐 작년에 영업이익 기준 한 103억 정도를 벌었어요. 근데 올해 2분기까지 한 65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좀 많이 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러면 자, 요게 좀 가다가 쉬었다가 이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 비중이 15%라고 하셨나요? 네, 15%. 15% 정도면 지금 바로 이거를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자, 여기 뭐 한 7,800원대, 그러니까 8,000원 조금 아래선 정도까지는 빠져내려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매수를 추가로 하시고 싶으시면 8,000원 아래대에서 좀 매수를 하시고요. 일단은 뭐 현실적인 목표가는 전고점 정도, 1,800원 정도, 그 정도를 설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충분히 수익 잘 보고 계시고요.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잡으셨는데 충분히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적을 확인하면서 그 안에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매 타이밍은 8,000원 아래로 내려올 때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의견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목표가 일단 1,800원 제시해드렸고요. 그 안에서 잘 대응하시고 꼭 시청자님 원하는 대로 13,000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HRS까지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채팅창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너무 추운 밤비님께서 제필 전문가님 말투가 귀여우시다라는 댓글을 또 올려주셔서 함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계속해서 종목 상담 신청받고 있습니다. 유튜브 그리고 네이버 TV 열려 있고요. 토마토 TV 홈페이지 아즈아즈 게시판 그리고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 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 볼까요? 이번에는 네이버 TV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달팽이님 반갑습니다. 종목도 올려주셨는데요. 고려 아연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수하신 가격은 56만 원입니다. 비중을 1% 가지고 계신데 살짝 매수를 했는데 그 이후에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에 추가 매수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올려주셨습니다. 네, 56만 원 이후 하락하면서 오늘은 51만 원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1% 정말 살짝 매수하셨거든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 잡아볼까요? 예, 이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대표적으로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인데 최근 들어서는 변동성이 상당히 좀 커졌습니다. 그리고 뭐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려아연 뭐 이쪽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김부겸 총리 있잖아요. 네. 그분하고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이라서 뭐 일단 뭐 그런 쪽으로도 뭐 조금 예, 열려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자, 지금 뭐 1%를 매수를 하셨으면 정말로 살짝 발을 담그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투자는 이렇게 신중하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이게 좀 움직이는 것들 쫓아가서 좀 수익 내보겠다고 막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뭐 지지선을 조금 설정을 해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자, 지지선은 이 보시면요, 이쪽에 자, 여기 좀 바닥을 한번 여기 찍은 게 있고 여기에 또 찍은 게 있고, 자, 이 바닥을 찍은 자리는 우리 5월 달에 또 고점 부분, 이 부분하고 좀 만나는 자리죠. 그래서 뭔가 이 저 닿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지지선, 저항선 뭐 이렇게 작용할 때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비록 1%지만 매수하신 가격대는 글쎄 뭐 조금 좀 급등했다가 내려오는 자리, 아마 이 가격대 이쯤에서 매수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가 지금 여기 전고점, 그러니까 7월 말 이때 조금 찍었던 자리, 그 자리하고 또 물리는 자리예요. 그래서 뭐 지금 올려주신 스타일을 보면 그냥 금방 조금 사서 좀 사서 금방 수익 내고 나와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저 뭐 좀 긴 관점으로 본다라면 인플레이션이 장난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아무리 뭐 연준에서 테이퍼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풀려 있는 돈은 지금 어마무시하게 풀려 있는 상태고 그거 푸는 거를 좀 줄인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걱정이 돼서 미국도 일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금리 관련해 갖고는 아직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아닐까라는 그런 의문이 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 관련해 갖고 뭐 그런 부분들도 이 저 원자재 쪽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한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가 매수 하시는 건 찬성이고요. 자, 여기서 매수하시는 가격은 지금 거의 뭐 그 가격 정도 근처까지 온 것 같은데, 자, 뭐 요거는 50만 원이 살짝 깨지는 자리, 그 정도 자리가 바닥권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려면 50만 원 아래 구간에서는 적극적으로 추가 매수 자리를 노려봐도 되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0만 원 아래 구간 체크해 드렸습니다. 추가 매수하시고 좀 상승을 한번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고려 아연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자, 다음 상담 반가운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궁금하신가요? 한샘이고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네, 10만 원에 20%입니다. 알겠습니다. 한샘 살펴보겠습니다. 한샘이 얼마 전에 10만 원 아래로 내려와서 조금 걱정도 되실 것 같아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계속 좀 금액이 내려가고 있어서 그쵸. 어디가 좀 저점이 될지 궁금해서요. 좀 더 매집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아요. 이번에 약간 하락하는 구간에서 들어가신 거고요. 네, 분할로 5%씩 음. 들어간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10만 원에 매수를 하셨고요. 지금 계속 내려가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어느 시점에서 좀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할까? 이 부분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연결해 드릴게요. 예,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식 이거 한샘을 보시기에 조금 네. 좀 길게 보고 매수하신 겁니까? 아니면 매매 네. 관점에서 매수하신 건가요? 길게 보고 있어요.
매수했어요. 아, 길게 보고 매수하신 거고요. 뭐 네네. 그렇다면 뭐 충분히 좀 이런 것들 추가 매수 자리들 노려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한생 같은 경우는 저 부엌 가구나 뭐 이런 것들을 대표적으로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죠. 자, 근데 이런 게 좋아지려면 아파트 같은 거 집을 좀 많이 지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집 때문에 전 국민이 난리잖아요. 뭐 집을 네. 갖고 계신 분들은 또 갖고 계신 분들 나름대로 너무 이렇게 오르니까 또 야 이거 가격 오르면 뭐하냐, 나 세금밖에 늘어나는 거 없잖냐, 뭐 이거 팔고 어차피 다른 데 가지도 못하는데 내 것만 오른 것도 아닌데 뭐 그런 불만들이 있고, 또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없으신 분들 나름대로 야 내 집 마련은 이제 물 건너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다들 불만이에요. 그래서 이 차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좀 분명히 짚고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뭐 수요 쪽 뭐 이런 쪽을 억제하려는 정책은 지금 현 정부 내내 사용을 했는데 계속 실패를 했잖아요.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다면 뭐 답은 공급 쪽에 있다라고 보고, 이 대선 후보들이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저 공약 중에 뭐 140만 원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좀 줄인다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를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제대로 지금 아마 현 정권 심판론이 나오는 것도 이 부동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이유가 뭐 굉장히 상당히 좀 클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좋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좀 추가 매수 하시는 거 긴 관점이시라면 추가 매수 가능하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근데 뭐 조금만 지금 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주봉에서 120주 이평선 그 정도거든요. 120주 이평선은 9만 원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9만 원 정도는 한번 찍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추가 매수 생각이 있으시면 9만 원 근처에서 매수하셔서, 자, 이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해 주신 거 그거 참고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긴 관점으로 9만 원 근처에선 추가 매수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9만 원에서 하나만 추가 더 매수. 여쭤봐도 될까요? 아, 네, 예, 어떤 게 말씀하세요. 궁금하신가요? 네, 이게 한샘에서 롯데를 지분 인수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이게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흐지부지 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가에서 반응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부각은 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기관 쪽에서는 계속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외국인 쪽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뭐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작용은 하지는 않을 거고요. 나중에는 이 갖고 있는 모멘텀 뭐 그거대로 주가는 찾아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좀 도움이 되신 것 같고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한생까지 진단 마무리했고요. 다음 종목 한 가지 더 짧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증권통에서 12333님이 원전주는 웃고 풍력주는 울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동국 SNC 올려주셨습니다. 자, 매수가는 7,200원이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에서 손절을 해야 되는지 계속 가져가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거든요. 참 오랫동안 답답한 시간 보내셨을 것 같은데 딱 결단을 좀 내려볼까요? 예, 풍력주는 들고 가셔야 됩니다. 어. 들고 가셔야 되는데, 자, 근데 이 동국 SNC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풍력주가 움직이면 굉장히 대장 쪽으로 이렇게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움직였어요. 근데 지금은 대장주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 이 풍력주들이 좀 많이 빠졌고, 뭐 태양광 관련주들도 좀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그런 거였죠. 중국에서 원전 140기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그러면 태양광, 풍력 전부 다 물 건너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건 중국에서 그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믿을 만한 그런 나라는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도 예전에도 그랬었어요. 2007년도에 저 풍력 발전기를 그때 당시에도 뭐 굉장히 150기를 뭐 한꺼번에 설치한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유니슨이 그때 막 따블 갖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뭐 그러고 난 다음 흐지부지해져 버렸어요. 자, 그리고 원전 140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에서 지난 35년간 원전 설치한 거 그걸 다 합쳐도 145기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정책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더라도 이행을 하려면 기간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원전을 뭐 탈원전으로 이렇게 가려는 나라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풍력시장 전체적으로는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충격은 받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장이 커져가는데 그런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풍력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아마 오늘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힘내시고요. 보유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풍력 우리 포기하지 말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동국 SNC 보유 의견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좀 궁금한 종목들 좀 진단 빠르게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또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잠시 후 10시부터 시작되는 투자의 신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따라 또 워낙에 이슈였던 만큼 원전이라든지 친환경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눴는데 이 원전만큼이나 또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는 섹터가 수소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투자의 신을 통해서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수소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 하루 남은 금요일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고요. 주말부터 조금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